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었던 미국과 이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던져놓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레바논에서 철수하기까지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뻗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트럼프 말을 또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자, 과연 레바논에서 철수를 할지.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금리인 1%대까지 올렸는데, 금리 인상 이후에 엔캐리 청산 공포가 살아나면서 자산들 크게 하락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비트코인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코인텔레그래프는 2024년도 8월 달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었다가 일주일 만에 비트코인이 6만 5천에서 5만 달러까지 떡락했었던 그때 상황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며, 더 이상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다가 금리 인상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으며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가 되었고, 또한 비트코인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하락 레버리지가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으며 일본의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라는 설명들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이어간 데에는 월드컵 덕분이 또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월드컵 때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2010년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20센트, 2014년도 때는 620달러로 껑충 뛰었으며 2018년도 때는 6,500달러, 2022년도 때는 16,800달러, 그리고 올해 2026년도는 62,70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야, 이렇게 보니까 웅장해지죠. 전고 대비 50% 아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월드컵 때문이냐? 당연히 아니죠. 4년 주기 사이클과 맞물려가지고, 그것도 하락장 중간에 맞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봤을 때는 확실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아니겠느냐. 자, 물론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초라한 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4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비트코인의 역전 드라마를 한번 꿈꿔 봅니다.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세계 5위 주식에 등극을 했습니다. 참고로 스페이스 X 주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일론 머스크는 630억 달러 정도의 자산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20% 상승한 스페이스 X, 이것 덕분에 일론 머스크는 하루 만에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평생 동안 수익 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야, 인생 참 무상하다. 워렌 버핏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찬밥 취급하지 그랬더라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았었을까? 한편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 규모가 비트코인 전체 시총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아니, 자산이 저 정도로 많으면은 분배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추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고 그거를 좀 공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 달러 인덱스 지수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금 같은 경우는 반등. 비트코인은 65,547달러, 이더리움은 1,795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항에 맞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 받고 나서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벌써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지나갔고 이제 또 하나 남았죠. 바로 내일 새벽 3시 연준 의장으로서의 케빈 워시 첫 번째 FOMC입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케빈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란과의 전쟁이 종료된 만큼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어제 비트코인 전문 ETF에는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6,480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나 블랙락에서는 순유입 6,64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연준 의장 후보에도 이름이 거론됐었던 릭 리더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은 맞다.
다만 우리는 투자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에도 나왔었던 소식입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 즉 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거래소의 남은 물량은 256만 개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300만 개에서 256만 개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 이 물량 256만 개 남은 거 누가 좀 몽땅 사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근 반등했는데 저항 맞고 내려오고 있죠. 자, 과연 해당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범위의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범위 하단을 향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인가? 내일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포세이돈 분석가는 2022년도 바닥과 2026년도 하락 사이클 바닥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도 이렇게 3번씩 점을 찍으면서 주봉 상승 다이버와 함께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던 비트코인, 이번에도 비슷할 수가 있겠다.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저점을 깨면서 55,000달러 수준에서 비트코인 바닥이 찍히며 하락장 마무리 그리고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앞에 4자 안 보고 5자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이런 희망 회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 차트와 비트코인 비슷하게 간다라면서 비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성적이 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비교를 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비슷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형 쐐기가 그려지고 있지만은 금 같은 경우 상승형 쐐기가 위로 치고 나가면서 가격이 200% 이상 떡상을 보여주었었는데 비트코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가즈아 비트코인! 이어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2250만 달러가 유입, 블랙록에서는 176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가운데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신바이오트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채널 안에서 이더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채널에 바닥 추세를 쳤다. 지금부터 크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추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도 안 온다. 즉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해킹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휴머니티 같은 경우 운용 체인을 BNB에서 이더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면서 1:1 에어드랍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떡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원랜드 코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었던 휴머니티. 다음으로는 비트와이즈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복합 ETF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하이퍼리퀴드의 하입 토큰 구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해당 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또 하이퍼리퀴드 77,097개를 추매하면서 총 428,490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이퍼리퀴드는 전고를 다시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훨훨 날아가고 있는 하이퍼리퀴드와는 정반대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에서는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처먹는 것이 오히려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최근 소셜미디어 X겠죠. 이 트위터에서 존나게 욕을 처먹고 있는 아발란체, 다른 레이어 1 체인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크노믹스 우려, 개발자 활동 둔화 등으로 갖가지 퍼드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센티멘트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오히려 튀어오를 수 있다. 아발란체는 여전히 주요 기관과의 파트너십, 정보 관련 프로젝트, 고유한 서브넷, 아키텍처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반등 갈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하이퍼리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트코인들 중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코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올랐었던 팬들, 그리고 유니스왑, 인젝티브 프로토콜, 그리고 또한 니어 프로토콜 등등등이 언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비트가 좀 안정세를 찾아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내일 또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면은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